광통신 광소묘를 만들 때 제가 말씀을 드려 구리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두께가 틀린 해소라 두께 광소묘를 이렇게 배치를 밀접하게 해놓으면 파형, 파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구리에서처럼 똑같이 그것은 뭐 두 가닥에 세 가닥, 뭐 100가닥, 1000가닥 회사 마음이에요. 회사 마음이고 두께를 어느 정도로 해서 어떤 파형을 만들지도 회사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파형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인류의 패러다임에 바뀌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 반도체의 방막에도 들어가고요.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방막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파동 현상이 일어나도록 입자 크기를 틀린 것을 배치를 하면 거기서 이제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빛의 속도죠. 그 안에서 이렇게 비례층 같은 거 신호를 이렇게 수신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그래서 무선 통신이 내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속도가 이렇게 선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부는 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회사 마음이겠죠. 유리 소무가 들어가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통신을 할 때 광소미가 일부 들어갈 수도 있다. 광소미 중에서도 서로 파동을 일으키는 식으로 광소미를 제작해서 아주 미세하게 제작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기판에도 이런 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통신에 사용됐을 때 광통신의 신호를 이제 광 자체를 나사식 광소묘 자체를 나사식 회전 구조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나사 있잖아요. 나사 만들 때 간격이 넓고 스크류 구조인데 넓고 회전 구조가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런 식으로 나사를 만들면 엄청나게 잘 박혀. 석고보이도 잘 박혀. 석고보형으로 따로 만들어도 되지만 그냥도 잘 박힐 겁니다. 빼줄 때도 잘 빼주고 그 다음에 십자나 일자나 홈을 가운데 파주고 양쪽에 이렇게 홈을 좀 더 이렇게 맨 끝에 십자나 일자 맨 끝에 부분을 홈을 좀 파주면 엄청나게 회전이 잘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트는 그래서 끝에 나사를 살짝 올리는 식으로 나사선을 올리는 식으로 해서 잘 잠기게 된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이게 볼트가 제일 문제가 됐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게 잘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해결하는 기술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도 특허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이게 나사식 회전 구조는 한포 같은 데도 이렇게 내부 안에서 고경 들어갈 때 들어가고 각종 모든 산업 기술에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광소미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나사식 회전 구조로 해서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 안은 이제 빛의 속도로 신호가 전송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로를 구성을 하셨을 때 이것은 제 기술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 자체를 구리선처럼 이렇게 두께가 얇고 어떤 것은 두껍고 이렇게 신호 자체를 이렇게 광소묘에 있어서 차이를 두거나 또 어떤 신호 부분에 있어서는 신호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가닥수를 좀 적으면서 어떤 것은 가닥수를 많은 배치하는 이런 종류의 광소묘의 특성을 가진 것도 동일한 원리를 갖기 때문에 구리선이다 그러면 구리선이 얇은 거 전기선으로 어느 정도 좀 얇고 상대적으로 두통하면 전기 저장소 역할을 한다고 신호가 축적 축목된다고 이런 기술을 광소묘를 여러 가닥을 해도 광소묘도 똑같이 한 가닥을 하든 여러 가닥을 하든 얇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좀 광소묘 자체가 두텁고 또는 여러 가닥을 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은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형태와 디자인을 제가 등록하려는 게 아니라 구조 원리를 이렇게 해서 신호가 어느 정도 이렇게 두터운 것이 얇아졌다가 신호가 확대가 되면 축적되어서 굉장히 빨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병목 현상을 해결하면서 각종 모든 동력을 구동한 자동차다, 전기 자동차다, 아니면 모터다, 모든 형태의 모터 구동하는 데도 그렇고 이렇게 구동하는 부분에 이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제 특화라고, 전기선 특화라고 얘기해서 유리 광선미도 똑같이 그래 만들 수도 있고 동축 케이블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파형이 틀린 그 전기선 안에, 구리선 안에 파형이 틀린 것을 놔뒀다가 어떤 부분에는 보다 더 넓은, 이렇게 지금 그 전기선, 그 구리선 숫자가 보다 더 많은 형태로 가가지고 신호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기선 자체에서 유선으로 갔다가 이게 거기서 이제 특정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 무선으로 전송해서 이것 유선과 무선을 결합을 해갖고 하는 이런 제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도 다 제 구조에 해당하는, 반도체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요. 유선과 무선을 결합해서 하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특허를 침범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동의 형태로 전기선이 갔다가 다시 무선 주파수,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에이사 레이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파동이 나오잖아요. 그럼 파동을 엔테나 신호를 통해서 중폭을 시키고 그거를 갖다 수신하는 레이더 수신기가 하나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선 전송을 하는 것, 유선과 무선을 결합하는 이런 종류의 상품을 만들거나 기술이 들어가면 그것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제 기술은, 저는 군사적인 기술에 관심이 많고 에이사 레이더라든지 레이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하나는 무선에서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몇 가닥의 암호 조합처럼 수많은 파형이 틀린 주파수를 같이 묶어서 3개에서 4개, 5개, 10개, 100개, 그렇죠. 회사별로 틀리겠죠. 각각 비밀 조합이 되는 거죠. 암호 조합이 되는, 무엇을 섞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파가 가게 되면 그 안에서도 아주 밀접하게 해놓으면 그 안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파형이, 새로운 전파 안에 간섭 때문에 파형이 일어나게 되고요. 쭉 이렇게 그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통신을 하거나 이걸 통해 전력을 송신하면, 전력 송신이다 그러면 유성에서 땅으로 이렇게 지상으로 전력 송신하면 전송 손실이 별로 없다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지하에 보면 마그마층이라든지 이런 거 지하를 자극해서 열을 가해가지고 지진을 일으키거나 이런 데도 사용하고요. 이걸로 밑에 공격 무기로서 보통 군사 시설을, 산업 시설을 태운다든지 사람을 이렇게 살상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태우는 방식으로 해서 하거나, 기상 조절, 폭풍우 같은 거 이렇게 일으켜 이렇게 바닷물을 끓게 해서 수증기를 많이 공급해서 폭성물을 일으키는 식으로 가고, 토네이도도 이렇게 회전식으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회전식으로 만들 수 있게 토네이도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선 주파수의 조합, 여러 가지 파형이 틀린 것을 조합하는 것은,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동통신에서는 2개를 묶음으로 갔는데, 이것은 서로 간에 각각 정보를 둔 건데, 그래서 묶음 배송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거는 암호 배송. 어떤 주파수를 섞었는지 알 수 없고, 통신에 사용할 수도 있고,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무선 전력 손실에도 사용할 수 있고, 암호 조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상 촬영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무선 주파수를 만들고 그것을 또 유선으로 파형을, 전기의 파형을 만들고 파동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군사적인데 지상에서 쏘는 어떤 전기포, 전자포가 돼 가지고 지상포에서 수많은 안테나를 통해서 중폭시켜 가지고 이렇게 대공 방어망에 사용할 수도 있고, 먼 원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지구 반대편에도 가능하고 달까지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화성 같은 데도 통신을 해요. 나사하고 어떤 화성에 보낸 위성한테 전파로 통신을 하는데, 그 화성도 직접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우주 비행체를 통해서 같이 중폭, 수많은 미니 드론들이 나와서 중폭기를 형성을 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영상을 찍어서 이쪽으로 촬영해서 보내준다든지, 몇백 킬로나 이렇게 몇천 킬로 떨어진 데서 화성을 찍어가지고 전파로 찍어서 그것을 지구로 전송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광섬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여러 가지 기술을 제가 일부러 언급을 하는데,
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동영상에서. 그 다음에 여기 광소미 자체를 나사식 회전 구조로 만드는 부분하고, 또 뭐 이렇게 구리선을 갖다 유선으로 갖다가 그 파동 형태로 갖다가 안테나를 통해서 중폭 레이저 레이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산업 시설을 이용하는 것, 중폭을 시켜서 안테나 구조를 통해서 중폭을 신호를 전송하고, 수신기 레이더 수신기에서 딱 받아가지고 레이저 레이더 소자식으로 아주 미니로 들어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안에도 탑재될 수도 있고, 컴퓨터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로봇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형태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반도체 방막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막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서로 굵기가 틀린 입자를 배치를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파동을 흐르게 해놓고, 무선 비례층 구조, 이것을 안테나 같은 걸 세워가지고 중폭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비례침이나 무선 안테나 같은 거 미니로 둬가지고 거기서 촘촘촘 미니로 둬가지고 신호를 주고받고, 그래서 유선과 무선의 결합이거든요. 사실은 방막이 이제 유선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례침 구조라든지 신호를 받아서 안테나를 이렇게 전송하고 이렇게 받아서 하는 레이더 소자 방식, 이거는 그렇지 일종의 무선인데 파동 형식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근거리 통신으로서 가장 깨끗한, 그런 소리 뭐 별로 이렇게 문제가 없는, 뭐 신호가 끊기는 것도 없고, 워낙에 파동의 힘이 세니까 신호도 뚜렷하게 전달해야 되는, 그래서 아주 효과 좋은 엄청난 작은 키로도 작은 크기의 반도체로 한 웨이퍼에서 수다할 수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존의 뭐보다 반도체 산업은 이 기술이 적용이 되면 아마 망하겠죠. 반도체 동맹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죠. 신기술이 나오면 기존의 모든 반도체 기술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반도체 장비 쪽도 아마 무너질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기판에도 이런 종류의 이런 식으로 유선과 무선을 결합한 이런 상품이 나올 수 있다. 기존의 인터넷선이 유선으로 들어오죠. 유선으로 들어오는데 와이파이는 연결돼서 무선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지금도 이제 그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식은 사실상 기존의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기술이고, 기존의 모든 반도체 회사들도 아마 이 기술이 이제 공개가 되고 이것이 적용이 되면 아마 다 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기술을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기술을 사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기존에 뭐 어떤 맨나노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없는 거고, 속도 자체도 엄청나게 빠르고, 뭐 이것이 뭐 사무실 안에서 근거리 통신 와이파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와이파이가 아니라 저기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무선 그냥 똑같아요. 스마트폰식으로 만들어도 돼요. 워키토키를. 그래서 이것을 서로 유선과 무선을 결합해서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와이파이 자체를 중폭기로 만들면 기존에 한 5km, 3-4km, 5km 갔던 신호가 이게 무선 주파수 결합, 여러 가지 암호 조합이죠. 몇 개, 2개가 돼, 3개, 5개 돼, 이런 게 주파수를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쏘는 방식이면은 한 40km, 50km 이상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